여러분, 대한민국의 고용, 일자리 상황 참 참사 수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가 참사라고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실업자가 생기니까 말입니다. 통계로는 잘 못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에는 착시가 많아요.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저는 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의 가장 큰 착시는요, 노인 알바라든가 청년 알바, 단기 알바를 이게 취업자로 넣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일시휴직자가 취업자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년에 노인 알바, 청년 알바 올해 아마 100만 개 정도 만들어질 겁니다. 작년에 80만 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다가 일시휴직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실업자로 간다면 이 두 계층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57만이라는 실업자가 순식간에 200만 명 아니 300만 명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IMF 때보다가 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시휴직자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아마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에 2020년에만 해도 83만 7천 명이에요. 이게 그 이전 어떤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두 배가 늘어났어요. 일시휴직자가. 이게 일시휴직자는 여러분 이게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게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로 분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83만 7천 명은 집에서 작년까지 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취업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실업자가 157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2021년 1월 달입니다. 89만 2천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89만 2천 명까지. 점점 폭증한다는 사실이에요. 일시휴직자가 이렇게 폭증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절반 이상이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게다가 실업자로 전락했을 때 그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중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19년만 하더라도요. 전체 취업자 중에 비중이 1.5%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요. 3.1%로 늘어났습니다. 3.1%. 그야말로 폭증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폭증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1년 새에 얼마나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1년 새에. 거의 63.4%, 거의 어떤 데는 100% 증가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100%. 이거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실물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시휴직자라는 게 조사를 해보면요.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 부진이라든가 조업 중단이라든가 아니면 병가라든가 아니면 연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휴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이 폭증했어요. 폭증. 육아는 오히려 6.5%로 6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일시적 병 사고는 10만 9천 명으로 늘어났지만 연가 휴가 보세요. 26만 9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가 휴가도 사실상 따져보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은 37만 1,000명입니다. 37만 1,000명. 역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4만 8천 명이었거든요. 37만 1,000명이니까 얼마예요? 8배 늘어난 거예요. 8배. 여러분 어디가 일자리가 8배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완전히 폭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자리는요.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그리고 경기 전망이 우리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진단하는 지표인데 이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를 하고 또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고 매일매일 일자리 늘어나는 것을 국민께 보고 드린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일자리를 중시 여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자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일자리만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자리만 망가진 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일시 휴직에서 이제는 실업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업자로 갈 확률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시휴직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어쩌면 이 청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업이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일시휴직 상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길어지면 그들을 결국은 내치야 돼요. 실업자로 내몰아야 돼요.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할까요? 신규 채용도 못합니다. 신규 채용도. 그러면 20대 30대에게는요. 구직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으로 일시휴직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가면 취업자가 감소하는,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시휴직자 1명이 증가하면요. 그 다음 달에 취업자는 0.35명이 줄어들고요. 두 달째가 되면 0.58명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 엄청난 실물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시휴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요. 지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처음이에요. 문제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일시휴직자들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은 물음표입니다. 쉽지 않다요. 쉽지 않다. 왜냐하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19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다 보니까 경제에서 이상이 생긴 겁니다. 바닥 경제에서 사람을 내보내고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내보내고 심지어는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내보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신규 취업자는 그만큼 안 뽑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을 바꿀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일자리 여건은 점점 나빠집니다. 아니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무슨 일자리가 안 좋아지냐. 여러분, 경제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좋아진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또 언제 다가올 위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일자리를 늘릴 거예요.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실물의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 그것도 사실이에요. 일자리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 일시휴직자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 경제에는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일자리가 이렇게까지 줄어들면요, 이게 경제 성장도 힘들 뿐더러 일자리 창출도 힘들고요, 미래 경제도 더 암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소비 안 합니다. 이들은 일시휴직이 됐는데 소비하겠습니까? 소비 안 하죠. 사실 소비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지 모든 일이 좋아져요. 모든 일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한 직접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시장에다 돈을 풀기 때문이에요. 시장에다 돈을 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통화 성수나 통화 유통 속도를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돈이 교환이 많이 된다는 게 사실은 결국은 저한테서 또 누구한테인가 옮겨지고 돈이 거기서 또 누구한테인가 옮겨지고 이렇게 교환이 많이 된다는 것은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비가 많이 된다는 것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그만큼 일어나야 되고 공급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기업은 궁극적으로 라인을 돌려야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우리 경제에는 절대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게 소비가 좋아져야 된다. 소비가 좋아져야지 절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여러모로 실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가계부채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가. 그에 대한 우려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소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선이지만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통계를 볼 때는 여러분 늘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보다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통계가 진짜 통계입니다. 감춰져 있지 않은 통계예요. 일자리를 봐야지 경제가 좋아지는 걸 보이기 때문에 통계는 경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 오늘 한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